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 5년 차 이혼한 4살 딸아이의 엄마이자 워킹맘입니다. 요즘은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씩씩하게 사는 엄마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이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의 입장이 되고 보니 다른 분들의 사연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는 요즘입니다. 저는 고마움을 모르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행태에 질려 이혼했습니다. 시댁과 친정에 똑같이 잘하고 싶었지만 살다 보니 어려운 시댁의 형편이 안 됐다는 마음에 며느리로서 더 신경을 쓰고 산 저입니다.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시댁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저 역시 힘들고 빠듯하지만 며느리 도리랍시고 할 도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했다고 해서 어디 시부모만 내 부모로 알고 시댁에만 잘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친정, 내 부모 챙기는 거에 극도로 예민하게 굴며 심지어 친정을 왜 챙기냐는 어처구니 없는 개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에 저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댁은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참 답없는 집안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남편이 홀어머니라는 사실은 연애할 때부터 알고 있었고 결혼할 때 친정엄마 걱정이 있었지만 홀어머니라고 결혼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연애를 꽤나 오래 한 커플이기도 했고 사실 오랜 기간 만나는 동안에도 거의 며느리 대접을 받다시피 했습니다. 그게 제 무덤 파는 일인 줄도 모르고 며느리 노릇한답시고 결혼 전부터도 명절과 시부모 생신도 챙긴 등신이네요. 아예 처음부터 저에게 함부로 하고 답 없는 시댁이었으면 당연히 저도 결혼하냐 마냐를 고민했을 겁니다.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늘 하시던 말씀이 이랬죠.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 아들을 만나줘서 고맙다. 결혼할 때 많이 못 보태줘서 미안하다. 둘이서만 잘 살면 나는 전혀 바라는 게 없다. 어머니는 그야말로 좋은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하셨습니다. 친정엄마가 상견례하고 나서 홀시모라 걱정된다. 장남이 보통이 아니다 등등 걱정을 하신 게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결혼을 조금 미루는 게 어떠냐 하셨어요. 28이면 아직 결혼하기 너무 이르지 않니? 엄마도 박서방이랑 결혼하는 거 반대는 안 해. 근데 결혼하면 니들 둘만 잘 산다고 다가 아니거든? 엄마가 괜한 걱정인가 몰라도 그 집 장난 말이다. 처되는 사람이 영 얼굴이 밝지가 않은 게 마음에 걸려. 네 시어머니야 차남한테는 바라는 거 없다고 둘이서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말은 하지만 살다 보면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이거든. 한 1년 정도만 더 보고 결혼하면 어떨까? 엄마, 확실한 것도 아니고 짐작으로 넘겨짚으면 안 되지. 내가 볼 때는 애도 둘이나 낳고 살고 아무 문제 없더구만. 내가 봤을 때는 어머니 좋은 분이야. 엄마가 걱정하는 이유는 알겠지만 박서방이 처남이기도 하고 어머니도 자식한테 기대는 분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어른들이 마음에 걸린다 말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저는 결혼 전 엄마의 우려를 가볍게 무시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해도 시어머니가 당연히 그 모습 그대로 저에게 잘해주실 줄만 알았어요. 시댁은 형편이 어려운 집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차남이었고 장남인 아주버님은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다만 아주버님이 사업을 하시느라 집에 돈을 많이 가져다 쓰는 바람에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 많이 못 도와주신 걸로 압니다. 어쨌든 결혼해서 처음에는 딱히 힘들다기보다는 서로 맞춰가느라 바빴던 것 같아요. 아무리 오래 사귄 사이라고 해도 현실 생활과 연애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3개월 만에 첫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저의 임신 기간은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아이가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고요. 임신 기간 내내 마음이 마냥 편하게 지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보통 연애할 때는 둘 사이의 문제 때문에 많이 다투었다고 한다면 결혼하고 나서는 둘 사이의 문제도 문제지만 주변 사람들 때문에 다툰다고 하잖아요. 저는 주로 시댁에 일어나는 일로 남편과 다투곤 했는데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이가 틀어졌던 사건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혼했을 때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쉬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오는 게 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남편이 저에게 말하지 않고 쉬쉬한 일단 첫 번째는 큰 아주버님이 형님과 사이가 아주 안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이혼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아이들은 형님 친정 부모님들에게 맡기고 계속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여자가 애 둘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육아에 그다지 참여를 하지 않는 걸로 보였습니다. 사업을 하시느라 거의 육아와 살림을 형님에게 맡기다 보니 모든 걸 도맡아 하는 형님이 많이 지친 듯 보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부 사이가 안 좋았던 거죠. 게다가 형님은 거의 시댁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그게 다 아주버님의 몹쓸 사업병으로 인한 돈 문제였습니다. 참 슬픈 일이지만 결혼하면 부부 사이가 틀어지는데 가장 많은 이유가 돈 때문이더라고요. 시아주버님 내외도 결혼할 때는 나름 남들 부럽지 않게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형은 어머니가 집도 해주셨고 차도 있었지. 에이, 형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했으면 돈 다 털어먹지는 않았을 텐데. 형수 보기 참 민망해. 형수는 애 둘 때문에 일도 못 쉬고 형이 말아먹은 빚까지 갚느라 맨날 고생하더라고.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걱정이 없는 거지. 둘 다 든든한 직장에 빚도 없으니까. 대체 왜 돈을 다 말아먹고 별거 직전까지 가신 거래? 아니, 아주버님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멀쩡한 직장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왜 굳이 말아먹는 사업을 하겠다고 온 가족을 힘들게 하셔? 나라고 우리 형 안 말렸겠어? 근데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아들었으면 무라도 잘라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렇게 한탕주의를 노리는데 낸들 어쩌겠어. 그래서 야금야금 어머니한테 아주버님이 돈을 받아가신 거구나? 근데 결혼할 때 어머니가 집까지 해주셨다며. 그것도 다 날려먹은 거야? 날려먹은 게 아니고 지금 사는 집에 대출이 많은 거지 뭐. 굳이 말하자면 하우스푸어? 나는 몰랐는데 형수네 친정에서도 많이 도와줬었대. 근데 형이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어서 형수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아휴, 나도 답답하다. 우리 결혼할 때는 시어머니가 많이 보태주지 못한다고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머니가 아버지의 연금 일부를 수령하고 있는 데다 집도 대출 없는 자가라고 들었는데 왜 맨날 돈이 없다고 하시는 건지 사실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말을 들으니 그동안 그 집안의 애물단지가 누구였는지 알겠더군요. 어쨌든 거기까지는 아주버님 가족의 문제였으니까 저도 사실 파악만 했었고 형님이 힘들겠구나 싶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형님이 당장 애들 놓고 이혼하겠다고 하는 매정한 분은 아니었는데 어쩐지 도움을 많이 줬다는 우리 시어머니와도 사이가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저와 따로 연락을 하거나 교류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시댁에 오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니니 남편을 통해 대충 돌아가는 얘기만 듣긴 했는데
아이들 두고 이혼하는 문제가 쉬운 일이 아니라서 형님이 고민을 많이 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임신에서도 시댁 대소사를 제가 마치 맏며느리처럼 챙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 싫은 기색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때까지는 저도 어느 정도는 남편 집안의 말 못할 사정을 이해하고 지냈습니다. 임신 중일 때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는 않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주 불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사람이 악하기보다는 좀 애 같고 본인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약간 푼수 같다고 해야 할까요? 가령 시어머니는 어른답지 못하게 제 앞에서 형님 욕을 그렇게나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큰애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 줄 아니? 부부 사이를 왜 친정에 말해가지고 분란을 만들어? 결혼해서 살면 죽으나 사나 지들끼리 알아서 해결해야지. 아무리 자기 서방이 잘못했기로써니 날름 친정에 쪼르르 갖다 바치면 되겠냔 말이야. 에휴, 솔직히 큰 애들을 사돈이 봐주니 내가 별말은 못하지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서운한 거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야. 너 같으면 애들 봐준다고 친정만 챙기는 며느리 이쁘겠니? 네? 글쎄요, 어머니. 제가 형님 사정을 몰라서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시집와서 우리 아들이 사업한다고 돈을 끌어다 쓰긴 했다만 어쨌든 우리 아들한테 사업자금 대준 게 자기 돈도 아니잖아. 그거 전부 다 내가 해준 돈이다. 근데 남자가 사업 좀 몇 번 실패했다고 죽일 듯이 달려들고 못 살겠다니 그게 애 가진 엄마가 할 말이야? 그 이후로는 아예 시댁을 개무시하는 거야. 아주 자기 친정만 챙기고 지 남편이나 시어미는 개떡만큼도 생각을 안 하지 뭐냐? 에이 어머님, 형님도 뭔가 많이 힘드셔서 그러신 거겠죠. 차마 말 못할 사정도 있으실 거고요. 사정은 무슨... 내가 지들 사는 걸 뻔히 아는데 나는 너무 서운하다 이 말이야. 어쩜 결혼할 때 그리 잘할 것처럼 하던 애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어머니가 아들 편인 건 당연하지만 듣는 저는 솔직히 며느리 입장이잖아요. 그러니 어머니가 형님 험담을 할 때 도저히 맞장구를 못 치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큰 며느리 욕을 작은 며느리에게 한다는 게 솔직히 말해 너무 채신머리 없는 행동 아닌가요? 그런데 그나마 그냥저냥 유지되던 부부 사이가 나빠진 계기는 형님이 결국 이혼을 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아이들은 형님이 키우겠다고 데려갔지만 나이 40 넘은 큰아들이 이혼했다는 것이 엄청 속이 상하셨을 겁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아주버님 내외가 이혼한 걸 한탄하시며 저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너는 절대 애 놔두고 이혼하면 안 된다. 부부가 아무리 서로 미워도 참고 살아야지. 애들 결손 과정에서 자라게 하면 쓰겠니? 나중에 큰애 눈에서 자식 앞길 막은 것 때문에 피눈물 흘릴 날 오면 그때 후회하겠지. 어머니, 그렇다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 애들한테 보이면 그게 더 안 좋죠. 누구랑 살든 간에 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형님은 애들을 혼자 키운다고 하시잖아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걸요? 양육비 한 놈당 100만 원씩 달라는데 나 같아도 혼자 키우겠다. 아니, 순전히 도둑놈 심보 아니냐? 양육비 받아서 본인은 골치 아픈 거 없이 일 안 하고 살겠다 이거 아니야? 내가 애들 어릴 때 둘이 싸우지 말고 살라고 해달라는 대로 돈도 해주고 해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우리 아들을 내팽개칠 수가 있다니? 어머니도 참 지금 와서 그런 말은 뭐하러 하세요? 그리고 형님이 양육비만 받아서 생활이 되시겠어요? 미성년자 끝나도 자식들 돈 들어갈 일이 구말린 건 어머니가 더 잘 아시면서 그러세요? 제가 슬쩍 형님 편을 들며 얘기하자 시어머니는 심기가 불편하셨나 봅니다. 전과 달리 저에게 유독 날카롭게 대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이혼한 큰애가 잘했다 이거니? 같은 며느리다 이거야? 어머니,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무튼 우리 집안에 두 번 다시 이혼은 없다. 우리 큰놈 잘못이니 내가 아무 소리 못한다만 절대 이혼하는 꼴은 못 봐. 한 번 시집을 왔으면 시댁에 뼈를 묻는 게 당연한 거야. 출가 외인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다. 너도 명심해. 아니,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출가 외인이 뭐랍니까? 어머니가 아무리 요즘 시어머니인 척해도 뼛속 깊숙이는 저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다는 거 알고 나서 나름 뜨악했었네요. 어머니는 형님 험담만 하신 게 아니라 결혼 전 남편과 연애할 때 저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유독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정도가 더 심해지셨죠. 어머니도 그렇지만 아이 낳고 살면서 저는 남편에게도 실망한 게 많았습니다. 살면서 자잘하게 싸우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얼마든지 맞춰갈 수 있는 문제지만 유독 저와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할 때는 중재를 못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이혼하고 나서 어머니는 저에게 예전에는 하지도 않던 제사를 지내자고 하시면서 저를 부려먹기 일쑤였는데요. 남편에게 얘기해서 어머니를 좀 말려달라고 하면 꼭 자기 엄마 편을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분 나빴던 건 꼭 매번 명절마다 제가 친정에 간다고 일어나면 그렇게나 눈치를 주고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10분 거리 친정에 명절이라고 날름 이렇게 가야 쓰겠니? 가뜩이나 이번 설은 손주들도 못 보고 척척하구만. 어찌 이리저리 생각이 없어. 옛날에는 시어미가 가라는 말 안 하면 감히 며느리가 친정에 가겠다는 말도 못 꺼냈다. 넌 대체 네 친정이 중하니? 아님 네 새끼 성씨 물려준 시댁이 중하니? 네? 어머니, 명절에 친정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시댁 친정 저울질하면서 어느 한쪽만 챙기는 게 말이 되나요? 저희 부모님도 지금 점심 같이 드시겠다고 저 기다리고 계신데 못 가게 하시면 제가 난감해요, 어머니. 조상을 제대로 안 모셔서 아주버님이 이혼했으니 이제부터라도 잘 모셔야 한다며 음식 가지수 눌린 어머니에게 토 한 번 안 달고 하라는 대로 명절 내내 음식 준비한 저지만 그때 속에서 뭐가 울컥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남편은 쳐다봤더니만 이 인간은 그 순간 자기 엄마 편을 자연스레 들더라고요. 그래, 찬이 엄마. 우리 엄마 말이 일리가 있네. 안 그래도 형도 안 왔는데 우리까지 가버리면 어머니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 장인어른 장모님은 자주 보니까 오늘은 어머니 말대로 하자. 너는 친정 부모님만 부모니? 찬이 아비가 그러더구나. 너 찬이랑 어쩔 때는 친정에서 자고 오기까지 한다며. 그게 말이 되니? 네 신랑 혼자 집에서 자기하고 너는 친정 부모님이 차려주는 밥 먹고 편하게 있다 오는 게 정상이냐 이 말이야. 나 모르게 친정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여행도 다녀온 거 내가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한 건 모르지?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 너 시어미 입으로 이런 말하게 하는 거 아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저런 말씀을 하시자 헛기침을 하며 딴청을 피우더군요. 아마도 남편이 얘기한 거겠죠. 어머니에게 어떤 식으로 말했을지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마 내가 자기 부모님만 모시고 여행 다녀왔네 어쩌네 했겠죠. 사실 제주도 여행 다녀온 건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 애 키우며 직장 다니느라 휴가 내기도 힘든데 여행 가면 애 보느라 힘들다고 같이 가자고 해주신 겁니다. 당연히 비용도 제가 부담하려 했더니 부모님이 내주셨고요. 부모님 덕분에 오래간만에 저도 여행 기분 내고 남편 놈도 신나게 골프까지 치고 놀았으면서 어머니가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정말 서운했습니다. 남편과 예전에는 싸우지 않던 문제로 자주 싸우게 되니 결혼이 이런 건가 싶으면서도 남편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큰 문제가 터진 게 아주버님이 이혼하고 나서 한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도 몰랐고 저도 몰랐던 일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집이며 다른 재산을 거의 다 날려먹은 일로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힌 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다급하게 연락을 하셨는데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고 난리가 났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랑 제가 급하게 10분 거리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시댁에 갔더니만 상황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집안의 모든 살림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고 어머니는 거의 넋이 나가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이고 나는 이제 어쩌면 좋으냐. 이 집이 내 마지막 남은 재산인데 이것마저 날리면 난 오갈 데 없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말이야. 남편은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다급하게 어머니에게 자초지정을 묻더라고요.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집을 날렸다는 건 또 무슨 말인데요? 빨리 네 형한테 연락 좀 해봐. 얼른! 며칠 전부터 엄마한테 빚쟁이들이 연락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네 형은 엄마한테 전화 한 통 없고 어디로 총족을 감춰버린지 모르겠다. 네? 형이요? 엄마 설마 또 형한테 돈 대줬어요? 지난번에 마지막이라더니 대체 이번엔 뭔데요? 네 형이 필리핀인지 어디서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거기에 돈을 투자하면 매달 500만 원씩 준다잖아.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 줬더니 정말 매달 수익이라면서 엄마 통장에 돈이 꼬박꼬박 입금을 해주더구나. 그러다가 형이 집담보를 부탁하지 뭐니? 내가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놈 말 믿고 대출 받아준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 대출이자 갚는 건 일도 아니라고 하더니 대체 이게 뭔 일이라니? 어? 어머니 말을 듣고 나서 모든 상황을 알아차린 저는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주버님이 투자니 사업이니 하면서 돈을 내달라는 말에 집까지 담보를 잡혀가면서 주신 거죠. 그런데 매달 주던 돈을 몇 달 전부터 뚝 끊어버리고 이자니 뭐니 아주버님이 나 몰라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은행에서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어머니는 우리 부부에게 받은 생활비 30만 원과 돌아가신 아버지 연금으로 생활하셨지만 대출이 없어서 그나마 본인 혼자는 먹고 살만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대출을 못 갚자 연금과 우리 부부가 드리는 생활비로는 택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 결국 조금 모아놓았던 비상금도 다 탕진하고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긴 거였습니다. 어머니 생활비도 충분히 못 쓰시면서 그런 큰돈을 아주버님한테 빚까지 내서 주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주버님이 그동안 어머니 돈 갖다 쓴 게 얼마냐고요. 아주버님이 장남이라 어머니가 마음 쓰이시는 건 저도 이해하지만 대체 이 사달이 나도록 한 건 어머니 책임도 있다고요. 어머니는 제 말에 대꾸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저도 저지만 남편 역시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는 형에게 연락을 계속 시도했지만 어디로 잠수를 탄 건지 아주버님과는 도무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어머니는 은행에서 나온 대출금 전부를 아주버님을 믿고 전부 줬다고 하더라고요. 연락 안 되는 이유는 그쯤 되니 뻔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가 집까지 담보 잡혀 믿고 준 돈을 들고 튄 거지 뭐겠습니까? 기가 막힌 건 남편과 어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대로 당장 오갈 곳이 없어지면 그 짐을 누가 지게 되겠어요? 저 역시 심란했죠. 어머니는 평생 지켜온 많지도 않은 재산을 그렇게 다 잃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똥값이 되기 전에 금매로라도 팔아야 다만 얼마라도 남겨 어머니가 새 들어서 살 보증금을 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남편은 급하게 집을 헐값에 내놓았습니다. 다행히 빚을 갚고 반전세 정도 얻을 수 있는 보증금을 남기긴 했지만 어머니 이사 비용이며 새로 들어가는 집 살림이며 남편과 제가 돈을 들이지 않으래야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나 남편이 맞벌이를 하지만 우리도 살림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어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 아시죠?
당장 내가 넉넉해야 베풀 때도 마음이 편한 법인데 어머니 때문에 계속 목돈이 들어가니 남편과도 서로 오고 가는 말이 곱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지칠 때가 있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는 말은커녕 눈에 불을 켜고 자기 엄마 도와줄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도움이 아니면 당장 어머니가 생활하는 게 힘들다는 걸 아는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살지 않는 것만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앞에서 어찌나 불쌍한 척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니들한테 미안해서 먹을 것도 아껴가며 먹는다. 하루에 2끼만 먹고 오시고 뭐고 아무것도 안 사. 1년 만에 내가 이런 꼴이 될 줄은 몰랐다. 어머니가 눈물을 찍어가며 저리 얘기하면 남편은 엄청 안타까워하면서 이럽니다. 엄마, 먹는 거에 돈 아끼지 마세요. 엄마 혼자 먹으면 뭐 얼마나 먹는다고 그런 걸 아껴. 그 돈이라도 아껴야지. 아휴, 그나저나 대체 큰놈 이 자식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아무리 수소문을 내도 찾을 수가 없구나. 애들한테도 양육비고 뭐고 안 보내서 애들 엄마도 난리더구나. 큰놈한테 코딱지만큼 받던 용돈이 뭐라고. 그것도 돈이라고 받다가 안 받으려니 아주 힘들지 뭐냐. 그렇겠네요, 엄마. 그럼 내가 카드를 줄 테니 그걸로 쓰실래요? 아니다. 카드 쓰라고 하면 내가 신경 쓰여서 어디 제대로 뭘 사기나 하겠어. 쓸 돈이 있는 게 제일이지. 딱 50만 원 정도만 여유가 있으면 니들한테 이런 소리도 안 해. 이 나이에 내가 생활비 걱정할 줄은 몰랐다. 그 말이 뭐겠어요? 용돈 더 달라는 말이죠. 저때 저는 양가 부모님에게 똑같이 30만 원씩 드리고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드리는 돈을 꼭 차곡차곡 모으셨다가 꼭 저나 아이에게 철마다 옷을 사주신다거나 생일날이나 명절에 용돈을 주시면서 어떻게든 돌려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그런 거 일절 없었죠. 저는 결혼해서 시어머니에게 10,000원 한 장 용돈으로 받아본 적 없고 생일날 뭐 하나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은근히 용돈 올려달라고 하시는 말을 듣고 그냥 모른 척 지나칠 수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용돈을 안 드리면 남편이 저 모르게 어머니를 드릴 게 뻔했기 때문에 생색이라도 내자 싶어서 어머니에게 제가 먼저 큰맘 먹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70 바라보는 나이에 돈 없이 저러시는 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나이 먹어서 돈 없이 자식들에게 기대는 일이 좀 서러운 일인가요? 어머니, 그럼 다음 달부터는 제가 50만 원씩 더 드릴게요. 그 정도면 먹고 싶은 건 다 사드실 만한 거 맞죠? 그러자 어머니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만 제 손을 덥석 잡기까지 하시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나, 내가 너한테 돈 더 받자고 얘기한 건 아닌데. 고맙다. 니들은 둘이 버니까 그래도 여유가 있는 거지? 엄마가 니들 때문에 산다. 내가 그 돈 더 받으면 앞으로 일절 아쉬운 소리 안 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니들도 힘든데 내가 돈을 더 받아가서 어쩌니? 어? 남편은 제가 큰맘 먹고 얘기한 건 줄 알면 저에게 고맙다는 소리는 할 것이지. 그 상황에 또 한다는 말이 엄마도 참 뭘 돈 50에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요. 그 정도 돈 아들이 못 해줄까 봐서 걱정했어요? 어찌나 얄밉던지. 그래도 어머니는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는데 말이죠. 부모가 자식한테 돈 얘기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네가 눈치껏 이리 해주니 아무튼 고맙다. 너도 결혼 생활 몇 년 하니까 우리 집 식구 다 됐구나, 다 됐어. 어머니, 아시겠지만 저도 돈이 여유로워서 드리는 건 아니에요. 친정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으시니까 힘든 어머니 도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버지 연금은 따로 모으시면서 다음에는 꼭 전세로 이사갈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때까지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쨌든 어머니 용돈을 친정보다 무려 50만 원을 드리기로 한 건 저에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면서 내 집 마련은 했지만 열심히 대출을 갖고 있는 중이었으니 둘이 벌어도 나가는 돈이 많았어요. 그나마 집을 살 때도 친정부모님 도움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 기회를 놓쳤다면 아마 사지도 못했을 겁니다. 운 좋게 그때 산 집이 3년 만에 거의 2배가 넘게 올랐는데 저보다 남편이 맨날 신바람 내면서 돈 벌었다고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치곤 했거든요. 어머니는 비록 안 좋은 상황이지만 우리라도 잘 풀리니 다행이다 하셨고요. 사실 남편이 결혼하고서 가정경제에 기여한 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몇 년간 자기 형에게 돈 갖다 바치고 시어머니 도와주느라 거의 본인 월급은 생활비 빼고 저축을 한 거 없었으니까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남편에게 돈 못 벌어온다고 싫은 소리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는 말은 우리 어머니를 놓고 하는 말인 것 같은 게요. 어머니는 처음에 저에게 절이라도 할 듯 고맙다고 하셨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고마움은 있고 점점 예전과 같이 저에게 이런저런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까지 장남에게 속아 다 털리셔놓고는 그놈의 제사는 뭐가 그리 정성을 들여야 하는지 제가 명절에 차례만 지내자고 어머니에게 나름 고충을 말씀드렸다가 아주 쌍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격지심이 굉장히 심해지셨는데 유독 그걸 우리 친정 부모님과 비교를 하면서 혼자 괴로워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여행이라도 간다는 말을 전해 들으면 몇 날 며칠을 머리를 싸매고 누워 끙끙 앓으십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면 질투 때문에 속을 끓이시고는 결국 본인도 여행 보내달라는 말을 하셨고요. 어머니가 아주버님에게 속아 집을 날리기 전에도 친정이 더 잘 살긴 했지만 어머니는 있는 돈 털리고 나서는 유독 우리 친정과 매사 비교하시면서 본인 처지를 비관하시곤 했습니다. 특히나 어머니는 제가 친정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면 유독 민감하셨어요. 예전에도 명절에 애 데리고 친정 가는 걸 대놓고 싫어하시긴 했으니 그런가 보다 했지만 매사 저러시니 아주 피곤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매번 저에게 자기 엄마가 불쌍하다며 잘해드리라는 말만 했어요. 제가 여기서 어찌 더 잘해드리냐고 하면 오히려 성질을 내며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서 효도를 해야 한다면서 뭐 거지에게 적선하듯 50만 원 용돈 더 준다고 생색내는 거냐고 하길래 싸움만 대차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10월드에 대한 저의 마음이 돌아선 사건이 생겼는데요. 제가 엄마 생신 기념으로 회사 복지 사이트에서 세탁기를 한 대 사들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친정에 세탁기 한 대 사들였다가 어머니에게 아주 대역죄인 취급을 받았답니다. 시댁에서 어쩌다가 우리 친정엄마 생신 얘기를 하다가 세탁기 사들였다는 말을 하게 됐어요. 요즘 세탁기 참 좋더라고요. 친정엄마 생신이어서 제가 큰맘 먹고 10년 된 세탁기 바꿔드렸는데 비싸긴 해도 예전 통돌이 세탁기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그런데 세탁기 사들였다는 말에 어머니는 도끼 눈을 뜨시더니만 세탁기? 친정에 세탁기 사들였니? 아니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아무리 생신이라지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회사 복지몰에서 사서 할인 많이 받았죠. 급할 때 우리 애도 자주 맡기고 해드리는 것도 너무 없는 것 같아서요. 큰맘 먹고 사드렸어요. 저는 어머니 입에서 잘했다는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친정에 자격지심이 있더라도 사돈 생신에 딸이 세탁기 사줬다고 싫은 소리를 하면 그게 어른인가요? 그런데 어머니가 볼멘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예, 네가 사들인 거라고 말은 한다면 내가 모를 줄 아니?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에서 나가는 돈인 거 다 안다. 너는 대체 못 살지도 않은 친정에 왜 그리 뭐라도 못해줘서 안달인 거냐?
네 시어머니 힘들게 사는 거 안 보여? 사주려면 시어머니부터 사주는 게 경우 아니냐 이 말이야. 아니 생신이어서 사드렸다는데 무슨 경우를 따지고 순서를 따지는지. 그때는 어머니 말에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생신 축하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세탁기 사준 걸 트집 잡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용돈 우리 부모님보다 50만 원 더 드리면서 친정에 뭐 하나 제대로 해드린 게 없어서요. 어머니 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제가 드리는 용돈도 그대로 모아서 다른 방법으로 꼭 돌려주시거든요. 제가 맘에 걸려서 우리 엄마 세탁기 한 대 사드린 건데 그게 어머니한테 싫은 소리 들을 일인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랬더니만 어머니는 아까부터 더 노발대발하시면서 이러시는 겁니다. 꼴랑 50만 원 더 주면서 그런 생색을 내니? 우리 큰아들은 예전에 나한테 100만 원씩 200만 원씩 턱턱 주고 그랬다. 너 주는 거 그래봤자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야. 그 돈이랑 연금 받아 이리저리 갚고 쓰고 하다 보면 남는 돈이 있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너는 네 시어머니 더 도와줄 궁리를 해야지. 뭐? 세탁기를 친정에 사줘? 시댁이나 잘할 것이지 네 집에 왜 그리 퍼주는 거냐? 나는 내 눈으로 그 꼴을 못 보겠으니까 당장 세탁기 반품해라. 지금 당장 반품해. 그 세탁기 산 곳이 어디니? 얼른 앞장서. 자기랑 같이 가서 세탁기 반품하라는 어머니를 보는데 순간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반품하긴 뭘 반품해요? 회사 복지몰에서 샀다니까요? 어머니 지금 보니 정말 반품하러 걸 기세시네요. 와, 어쩜 어머니는 마음을 그딴 식으로 쓰세요? 어머님 집 날려먹은 거 다 수습해 준 게 누군지 다 잊으셨어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받는 거 별거 아니라 생각하시나 본데 그럼 이번 달부터는 그 알량한 용돈도 안 드릴 테니까 어디 한번 살아보시던가요. 우리 부모님, 어머니 챙겨드리는 거에 반의 반도 못 챙겨드리는 거 죄송해서 생신 때 세탁기 좀 사드렸기로써니 제가 어머니한테 무슨 대역죄라도 졌어요? 이딴 소리를 듣게? 그런데 그 순간 남편 놈이 저에게 본인이 마시고 있는 맥주를 갑자기 확 뿌리더라고요. 자기 엄마랑 싸우는 거 듣기 싫다 이거였죠.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하는 짓이야? 지금 나한테 맥주 던진 거니? 당신 진짜 나랑 끝내고 싶어서 환장한 거야? 저는 남편에게 거의 반 미친년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자기 마누라 입 닥치라고 맥주를 뿌리는 인간이 대체 무슨 수준이랍니까? 당신이야말로 미쳤어? 듣자 하니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냥 적당히 맞춰드리고 말 일이지 그렇게까지 해야 해? 빨리 사과드려. 이러더니만 저에게 사과는커녕 자기 엄마에게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뭐? 당신 오늘 한 지 후회하게 될 거야. 지금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몰라서 이래? 내가 당신한테 시집와서 이날 이때까지 다 참아가며 며느리 노릇한 거 당신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런 집구석에 내가 왜 내 시간이랑 돈 써가며 희생했는지 모르겠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한 팀으로 뭉쳐서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래서 네가 우리 아들이랑 뭐 칼라석이라도 하려는 거냐? 내가 그 예전에 그랬지? 우리 집안에 더 이상 이혼은 없다. 우리 아들 말대로 사과하고 세탁기나 환불해. 우리 아들 벌어오는 돈 믿고 너도 네 엄마 세탁기 사준 거잖아. 그때 제 입에서는 자연스레 이혼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사과는 무슨... 웃기지 마세요. 저 어머니 아들하고 이혼할 테니까 이 집에서 잘 데리고 살아보세요. 아시겠어요? 당신 이혼이 뭐 쉬운 줄 알아? 우리 딸은 어쩌고? 개소리하지 말고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글쎄, 개소리가 현실이 되는 걸 봐야 당신이랑 어머니가 나한테 사과를 하려나? 나는 분명히 말했어. 당신이나 어머니나 똑같아. 본인들만 생각하고 우리 부모 무시하는 사람들을 내가 굳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필요 없지.
여기서 당신 어머니나 잘 보필해. 이혼 소장이랑 재산 분할 소송 서류 보낼 테니까 먹고 살 궁리 잘해봐. 이혼 선언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속이 후련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몇 년간 꾹꾹 참았던 말이었는데 밖으로 내뱉고 나니 내가 바라던 게 바로 이혼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가만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했습니다. 남편과 오래 연애하는 동안 의리를 지켰던 건 늘 저였습니다. 남편이 부족해도 친정부모님 앞에서 늘 감싸주고 시댁에도 군말 없이 며느리돌이 했고요. 근데 왜 그러고 살았나 싶고 제가 바보였구나 싶었죠. 고마움을 모르는 인간들에게는 그런 호의나 선의는 베풀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친정에 세탁기 좀 사줬다고 발끈하며 노발대발하는 시모나 그거 가지고 자기 엄마 편만 드는 남편이나 그런 인간들을 내 가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혼 결심하고 바로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집에 남편이 올 게 뻔하니 만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있는 앞에서 만나야 제가 해코지를 안 당할 듯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야 당연히 처음에는 놀라셨죠. 하지만 제가 예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일이라고 말씀드리자 아이를 봐주시겠다며 힘들어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남편과의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었는데요. 세상의 모든 이별은 절대 아름다운 이별이 없다는 걸 몸소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혼 결심을 한 날 이후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별꼴을 다 당했던 것 같네요. 처음에는 제가 이혼하자고 강경하게 나가자 사과와 읍소 작전을 쓰더라고요. 저를 살살 회유하고 아이 얘기를 하면서 달래더군요. 그리고 이혼은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절대 협의 이혼은 안 되겠구나 생각한 저는 결국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까지 같이 진행하면서 확실히 그 두 모자에게 저의 의지를 알렸습니다. 처음에 이혼 소장을 보냈을 때는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도 쌍욕을 시전하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바로 돈인 거 아시죠? 재산 명시 신청을 할 때만 해도 남편은 설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재산 분할 소송까지 시작하니 그제야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발 이혼만은 거둬달라고 저에게 시키지도 않은 사과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오열하면서 싹싹 빌기까지 하셨어요. 그것도 법원 조정 기간에 변호사 대동하고 나온 저에게 말입니다.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이 엄마는 제발 물려주렴. 니들 애 생각을 해야지. 혜미야, 내가 전부 잘못했다. 노인네가 입방정 떤 거 가지고 이혼이라니. 우리 아들 인생 망치는 꼴 나는 도저히 못 봐. 우리 집안의 아들 둘이 전부 이혼이라니. 절대 안 될 말이야. 이렇게 사과하마. 어머니, 아들들이 왜 둘 다 이혼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할 말이 없네요. 재산도 대부분 네가 가져간다며. 그럼 우리 아들은 너랑 결혼한 세월 동안 대체 뭘 했다는 거냐? 응? 우리 아들이 무료 봉사를 한 것도 아니고 네가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이혼하면 니들 둘 다 손해야. 제발 애 생각해서 이쯤에서 그만해. 어머니의 읍소를 뒤로하고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은 줄기차게 저에게 이혼소송 취하를 종용했지만 저는 정 떨어진 그 집에 애가 있다고 해서 다시 가족이 될 마음은 없었습니다. 결국 8개월간의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은 거의 제가 청구한 원한대로 판결이 났어요. 남편은 거의 빈몸으로 저와 이혼했고 그제야 저는 그 집안 식구들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10월들을 탈출했고 지금은 친정 부모님과 아이와 함께 살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이는 아빠를 가끔 만나긴 합니다만 결핍 없이 밝고 명랑하게 크고 있어요. 아이가 상처받을까 두려워 이혼 못하신다는 분들 보면 오히려 답답해요. 행복하지 않은 엄마로 사는 게 아이에게는 더 불행한 일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고마움을 모르고 받기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본성은 절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니 그런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면 고쳐 쓰려 하지 말고 그냥 멀리하는 게 답이라는 걸 당부드리면서 저의 사연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